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거든요. 소심하다라는 네, 말을 그렇죠. 쓰면서 네. 저는 이제 세심하다는 말로 좀 바꾸면 또 달라 보인다고는 하는데 네. 소심하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더 깊어요. 네, 오히려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하기 때문에 네. 칠판에 나가서 산수 문제를 푸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 풀었어요. 그때 이제 담임 되시는 분께서 너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철랑. 네, 제가 그 말이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걸 보면은 꽤나 그렇군요. 소심했죠, 저도. 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통찰력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박물관에 가서 네, 세 마리 토끼를 보면서 네. 이런 상상력을 네. 구현한 그런 동화도 쓰시지 않았을까. 네, 제가 그때 들었던 좀 힘들었던 마음이 오히려 케어를 받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말 한마디에. 네, 정말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뭐 요즘 말하는 상처. 맞습니다. 말 한마디에 치유, 말 한마디에 네. 용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아이들과 박물관 다녀오신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정말 아이들과 나들이 할 곳이 많은데 박물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박물관에서 펼쳐지는 동화를 쓰신 작가님 모셨는데요. 박물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친구들이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와 SK플래닛에서 IT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설, 동화, 또 영화나 드라마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IT 네. 하고 그림책하고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세상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우리 촬영 전에 얘기 나누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휴대폰 속 세상에서 쉽게 쓰시는 어플들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과 협업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책을 쓰는 과정이랑 또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편집자님이 계시니까 편집자님과 또 대화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거기서 드는 뿌듯한 기쁨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두 직업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이 공간을 특별히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시는 그 창작자 워크숍을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좀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겉에 보여지는 전시실뿐만 아니라 수장고라든지 그래서 학예사분들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박물관 유물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박물관 탐정 삼토끼의 주된 모티브가 되는 유물이죠. 청작 투각 칠보무늬 향로를 발견하고 나서 동화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향로에 삼토끼가 세 마리 토끼죠? 맞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모양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쓰신 작품인데 박물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말고 수장고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서 좀 더 심취하신 계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관심이 더 많이 생기기도 했고 유물뿐만 아니라 또 유물을 보는 어린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좀 더 보게 됐고요. 근데 저만 이 유물을 좋아한 게 아니라 어린이 친구들도 그 토끼를 발견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한테 익숙한 토끼라는 존재가 또 탐정물과 같이 결합했을 때 좀 재미를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좀 드려볼게요. 그 아이들이 그 토끼라는 그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향로가 왜 토끼가 혹시 받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왜 굳이 토끼일까? 더 힘센 동물,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큰 동물이 받치고 있으면 더 힘차게, 힘있게 받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토끼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토끼가 전래동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꾀를 많이 부리기도 하고 자라를 데리고 용궁에 갔다가 냉큼 돌아와서 자라한테 가는 어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영리한 동물이기도 하고 달에도 살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옛
그 향로를 만드신 조상께서도 이 토끼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들, 조금 판타지로 풀었을 때의 속성이라든지, 제가 자세히 공부해 본 거는 아닌데, 또 그런 어떤, 이 향로라는 게 결국 향을 태우는 도구인 것이고, 이 향을 태우는 게 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과정이라든지, 뭐 내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끼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티브들을 끌어온 것이. 예, 조상들께서도 알지 않으셨을까. 충분히, 네, 제 추측입니다. 그럼직하네요. 네. 디지털 세대, 디지털 공간이 우리 사실 아이들한테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럼요. 디지털과 박물관은 굉장히 공간적으로, 맞습니다. 거리적으로 멀게 맞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느끼길 바라시나요? 네, 사실 박물관이 멀게 느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 하나는 죽은 유물들, 죽은 물건들이 모여있는 곳 아닐까? 옛날 거. 네, 맞습니다.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물건들이 막 잔뜩 쌓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흥미를 크게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너무 많기도 하고 유물의 종류도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혹은 이 책을 읽기 전후에 만약에 박물관을 다녀왔다면 이 책에서 본 유물이라든지 뭐 향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라든지 보고는 나 이거 아는데 그런 친숙함, 익숙함을 느낀다면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유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거리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재로 우리 박물관을 좀 선택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 모양의 토끼가 받들고 있는 향로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박물관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제 의지로 갔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행사라든지 공부의 목적으로 학습의 목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들아 봐! 이렇게 어른들께서 풀어놓고 그럼 이제 사실은 뛰어노느라 바쁘고 그러느라 사실은 자세히 못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어린이가 되고 나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간 박물관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인간의 집념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도구도 충분하지 않았던 때 만들었던 이런 결과물을 보는 게 왠지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저한테 또 의미가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는데 글도 다 손으로 써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쓰셔서 남겼을까. 뭐 아름다운 세공품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귀걸이라든지 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섬세한데 그때 이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장인이 이걸 만들었을까. 얼마나 오랜 동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작자로서의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더 박물관이 더 재밌게 새롭게 느껴진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그러면 특정 여긴 좋아 뭐 이렇게 느끼셨던 어떤 공간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다락방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저는 아파트 키드여서 다락방 같은 거 이제 그림책 같은 데도 보면서 이렇게 로망을 진짜 그랬습니다. 경험은 있는데 저는 집에서 좀 구립도서관이 조금 거리가 있긴 있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초등학교 중학년 때부터 3, 4학년 때부터 혼자 걸어서 도서관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왠지 제가 되게 큰 것 같았어요. 내가 혼자 걸어가서 책을 빌리고 서가에 있는 책을 빌린다는 게 어른들이 있는 책도 살짝 보고 막 그림이 있는 그림 책도 좀 보면서 내가 선택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 취향을 좀 만드는 과정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 그 밑바탕에는 내가 스스로 박물관에 도서관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골랐던 그게 시작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키운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고 하는데 그 구립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창작의 그 산실? 모티브도 되고 맞습니다. 꿈을 키우고 이런 공간이 됐네요. 조금 진부한 대답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서관을 소개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도서관을 걸어가서 네.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누가 시켜서 했을까? 뭐 이런 생각. 아니요, 그건 이끌림이죠, 네, 이끌림.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주말마다 부모님들께서 도서관 여행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세요? 거기 가서 얼마나 좋은 공간이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요.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좋은 강연 너무도 좋은 많더라고요. 곳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말에 막 돈 들여서 여행 다니기보다는 일단 서울에 사시면 서울에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놀러 가서 그 도서관 이렇게 찾는 맞습니다. 거 제가 많이 추천하거든요. 되게 좋은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20살 될 것 같아요. 금방 우리나라에 있는 도서관만 돌아도 너무도. 정말요. 근데 지금 자발적으로 도서관 나들이 했다는 얘기가 남았습니다. 진부한 대답이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저한테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박물관 탐정 삼토끼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스토리 좀 소개해 주시죠. 박물관 탐정 삼토끼는 약간 어른의 사정 때문에 좀 속상하게 된 주인공 세훈이의 특별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하루. 어른의 사정은 결국 어린이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나는 친구랑 수영장 가기로 약속했는데 안 돼. 내일 할머니 생신이야. 할머니 댁에 가야 되니까 못 가. 그래서 너무 풀이 죽은 상태로 학교에 갔는데 친구한테 말을 못했어요.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때 친구는 친구대로 화가 났고 나는 나대로 너무 속상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체험학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박물관에서. 근데 나한테만 어떤 토끼가 와서 이쪽으로 친구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나랑 이쪽에 가서 누렁이 찾으러 같이 가지 않을래? 네가 꼭 도와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을까요? 저도 따라갈 것 같거든요, 토끼를. 그렇게 토끼를 따라가서 그날 있었던 되게 재밌는 사건, 사고를 적은 책입니다. 그래요. 박물관이니까 안전하니까 따라가도 되겠죠.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갔던 어떤 장면 또는 캐릭터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애정이 갔던 장면은 사실 저를 좀 투영했던 장면인데 세훈이가 결국 토끼를 따라서 막 박물관 곳곳을 다니면서 모험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동굴 앞에서 얼굴 도깨비가 살고 있는 동굴 앞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달콤한 약과 향기가 솔솔솔솔솔 풍깁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범인도 누렁이 데려간 범인도 잡아야 되고, 할 일도 해야 되고, 친구한테 사과해야 되고, 머리 복잡한데, 배고픈 건 못 참죠. 그것도 큰 이슈니까요, 어린이한테. 뭔가 배가 고파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제 자신을 투영한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요. 좋아하는 캐릭터는 여기에 지금 83호 아저씨라는 표현으로, 익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기가 많은 유물인 금동의륵방과 사유상에 금동방과사유상에 하루 종일 앉아서 사유일방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다리가 아프겠다. 허리도 아프겠다. 스트레칭도 하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83호 아저씨가 이제 스트레칭하고 있는 장면으로 세훈이와 크리미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상상력이죠.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하루 종일 아니 매일매일 그렇군요. 탐정 삼토끼가 나요. 3마리 토끼인데 크림, 초코, 민트예요. 이 이름을 어떻게 보통 저도 이제 작가지만 이 캐릭터 이름 만들고 우리 할 때 생각이 좀 많죠.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아마 예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에서 나왔습니다. 향기롭고 맛있고 물론 그 향로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은은한 연두색, 비취색 같은 그런 은은한 색깔에서 사실은 민트라는 속성을 뽑아온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토끼들 눈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연한 코코아색으로 이렇게 콕 찍혀있는 초코군요. 그래서 초코. 그러기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학예사 선생님들도 내가 특별히 애정하는 유물에 별명을 붙여서 애정을 두고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향로를 담당하는 학예사라면 이 토끼들을 민트초코 크림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주인공이 나와요. 세훈이. 세훈이라는 친구. 이 인물에 담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속의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좀 뭔가 매칭하셨죠? 맞습니다.
결국은 저도 어린이였기 때문에 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지금의 현대를 사는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요. 네. 세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뭔가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어적이 되고 조금 소극적이 돼서 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속상해 하는 거 많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말하고도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서 네.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있죠. 네,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잘 극복을 했을 때 내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회복력도 생기고 네. 네.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네. 좀 필요하다. 세훈이한테도 네. 필요했고 저한테도 되게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세훈이가 이 모험을 거치면서 그렇게 소심했던 친구지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성장하는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성장 동화라고 우리가 말하는 네, 것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이런 캐릭터의 친구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가님이 살짝 이제 세훈이 소개하면서 얘기했겠지만 네,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조심스럽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거든요. 소심하다라는 네, 말을 쓰면서 네. 저는 이제 세심하다는 말로 좀 바꾸면 또 달라 보인다고는 하는데 네. 어린 시절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힘이 나요.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얘기일까요? 소심하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더 깊어요. 네, 오히려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하기 때문에 네.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혹시 타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섬세한 감정의 결 때문에 네.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네. 또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랬던 경험이 흘려보내지 있어요. 못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쯤에 칠판에 나가서 산수 문제를 푸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 풀었어요. 그때 이제 담임 되시는 분께서 너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철랑? 네, 제가 그 말이 기억에 지금도 나는 걸 보면은 꽤나 그때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움찔움찔 할 게 아니라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거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씀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때 저는 못했지만 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예의 바르게 네, 무례하지 않게 자기 생각을 밝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했었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이 이제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소심했죠, 저도.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당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황하면 사실 지금도 맞아요. 다 못하고 이불킥이라는 말이 괜히 맞아요,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럴걸 이러는데 네네. 사실 부모님들은 내 할 말 다 하는 당당한 아이, 네, 뭐 야무진 아이 원하지만 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통찰력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박물관에 가서 네, 세 마리 토끼를 보면서 이런 상상력을 구현한 그런 동화도 쓰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다 표현했으면 표현한 걸로 끝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유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아이가 혹시라도 좀 뭐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쓸 수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박사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오히려 만들어주셔갖고 제가 그때 들었던 좀 힘들었던 마음이 오히려 케어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말 한마디에. 네, 정말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우리는 뭐 요즘 말하는 상처. 맞습니다. 말 한마디에 치유, 말 한마디에 용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읽다 보면 용기가 나와요. 용기라는 말. 이게 거창한 영웅심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우리 지금 말 얘기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용기가 뭘까요?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나와 타인, 나와 남을 모두 다 배려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남을 다른 사람까지도 다 같이 배려하는 게 결국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채희도 상처를 받았어요. 세훈이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도 빨리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요. 저같이 성질이 급한 어린이였으면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채희도 나름대로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세훈이 또한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감을 좀 느꼈죠. 네. 근데 그 두 가지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과 내가 본의 아니게 친구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네. 털어내면 나도 되게 홀가분해지고 자기회복력이라고 하죠. 네.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용기가 났으니까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네. 힘이 나는 것 같고 맞아요. 친구에게도 또한 마음 편한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배려와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고차원의 도덕적인 어떤 네, 미덕이긴 한데 네. 부모님들께서 내가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렵지만 네, 정말 훌륭한 일이라는 거 네, 아이들한테 맞습니다. 자꾸 가르쳐.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가 지는 게 아니야. 네, 네, 맞아요. 네. 너도 편안하고 친구도 편안하게 네. 해주고 친구를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걸 구체적으로 네. 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동화에서도 그 네. 풍이라는 친구, 결국 네. 그 문제를 일으켰던 친구가 사과하면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과하면 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기고 지는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들께서 네. 어른들이 좀 알려주고 보여주는 네. 거. 네, 먼저 보여주시는 맞아요. 거. 미안해. 네. 엄마가 아까 그 말 정말 실수했어.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느끼거든요. 와, 우리 엄마 굉장히 멋지다. 용기 있다. 용기 엄마도. 있다. 쉽지 않을 텐데. 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정말 서로 편안하게 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요, 꼬부가 네. 안경 나와요. 네. 뭐 움직이는 유물도 나오고요. 네,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말 거는 거, 의인화 이런 네, 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이런 판타지적 장치 가득한데 네. 실제 유물을 네. 캐릭터로 바꾸실 때 네.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린이 독자가 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동화 네. 작가들은 이제 어른을 대하는 책과 또 어린이를 대하는 책을 대할 때 또 마음가짐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유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을 잘 살리되 거기에 상상력을 넣을 때 뭔가 너무 난해하다든지 뭔가 너무 좀 기괴하다든지 비약적이든가 네, 너무 지나치게? 좀 곡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조금 지나친 그런 상상력보다는 그럴 법하다. 네, 그렇다. 그러면서도 재밌게 조금 튀는 부분들, 귀엽게 튀는 부분들이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서도 뭐 아차차 아줌마처럼 양쪽으로 잡는 찻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럼 찻잔이라는 속성은 결국 찬물이 막 뜨거운 찬물이 떨어질 것만 같고 그런 안절부절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캐릭터의 부산스러운 속성을 뽑아낸다든지 도깨비도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지만 거기에 약과를 닮았다는 외형적인 속성이나 좀 달콤함이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혹은 그냥 무섭기만 한 도깨비가 아니라 약과처럼 뭔가 말랑말랑할 것 같고 맛있을 것 같다. 약간 익살스럽기도 네, 그런 하고. 상상력을 넣는 정도의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평범한 어떤 것들도 네. 이 작가라는 사람의 눈을 거치면 특별한 이야기 어떤 소재와 씨앗이 되잖아요. 네. 일상을 바라볼 때 작가님만이 가진 어떤 시선, 또 습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강에 산책을 하다가도 지금 빙하 타고 만약에 펭귄이 떠내려오면 안 들키고 집에 잘 데려갈 수 있을까? 집에 냉동실에 노르웨이 고등어가 있는데 이거 주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상상들을 그냥 일상 속에서 늘 하게 되는 편이에요. 빙하와 노르웨이 생각 조금 거리가 아니 굉장히 연결이 되잖아요. 왜냐면 빙하 노르웨이가 그 북유럽 쪽에 빙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를 붙인 건 아니신가요?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자꾸 엮는 습관이네요. 네, 맞습니다. 엮어보는 거. 이야기도 엮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엮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흩어져 있는 것들을 맞습니다. 잘 꿰는 거. 와, 그러시군요. 그런 작은 모티브에서 또 새로운 동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지금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그렇게요. 거기에서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걸 주면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네. 일상에서 부모님 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것들. 진지하게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펭귄이 여기 왜 와? 그게 말이 되니? 펭귄은 동물원에 가야지 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정말 각 잡고 엄마랑 같이 앉아서 혹은 아빠랑 같이 앉아서 그래? 펭귄 이거 어떡하지? 네 방에서 재울래? 아니면 화장실에서 욕조서 재워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좀 진지하게 온도는 어떻게 맞춰줄까? 정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단편적인 상상? 그런 한 조각들을 이야기의 어떤 시작점으로 삼고 간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박물관에 가면 유물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거 하루 안에 절대 다 못 보는데 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십만 점의 수십만 점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수장고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관람객들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못 보고 지나가는 유물들이 다시 또 교체해서 전시하고 그럼 정말 많은 유물들을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다 본다는 생각보다는 단 하나를 보더라도 그 단 하나에서 어떤 작은 재미의 조각을 발견해서 그거를 아이만의 이야기로 만들 때 그걸 그냥 애들이 그렇지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같이 해리포터 이야기 만들듯이 집에 오면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같이 마트 가는 길에서든 그 얘기를 계속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정말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박물관에 있는 유물 한 점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권 읽어주고요. 박물관에 한번 가보고요. 또 가서 유물 한 점 가지고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한번 지어보게 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하기 위해서 박물관 많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도 즐거운 나들이기는 해요. 우리 어른이 돼서 갔을 때 좋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아이들하고 체험학습할 때 부모님께서 이 포인트는 꼭 잡으면 좋겠다,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게 있을까요? 저는 같이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다. 보고 만나자 혹은 뒷짐지고 이렇게 아이들 갔다 와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벽에 붙어있는 그 안내 카드들이 있잖아요. 유물에 대한 설명들 다 읽어봐. 이거 꼭 필요해.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 보고 다 봤는데 그럼 벌써 다 봤어? 한 바퀴 더 돌아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거보다는 같이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박물관에 가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유물 앞에서 한 초등 저학년 되는 친구랑 엄마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는 거의 지금 엎드렸어요. 그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그림에 심취해 있는데 어머니 또한 정말 심취하셔서 자기 작품을 막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소근소근 얘기도 하면서 이게 어때 저게 어때 이렇게 얘기도 하시면서 같이 아이랑 그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그 장면이 그림 같나요? 네, 정말 그림같이 느껴졌어요. 같이 하고 있구나. 아이에게만 맡겨두시는 게 아니라 이 박물관 체험을 같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사실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박물관과 유물, 관찰과 추리, 그리고 감정 표현, 관계 회복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교과 학습과도 맞닿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책도 말미에는요 교과 연계, 독후 활동, 그 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퀴즈 형태로 아이들이 되게 익숙한 퀴즈나 뭐 낱말 맞추기 같이 되게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놀이처럼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라기보다는 놀이처럼 이 동화에서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들을 한번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물이 정말 많은데 박물관에 가면 어디를 가든 정말 많은데 이 책에서 시작한 어떤 유물을 하나 마음에 품고 박물관에 방문을 하는 것도 저는 그 교과학습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이거 내가 책에서 봤는데 이거 특히 실제로 보고 싶었어.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캐릭터가 나오는 되게 판타지, 액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뭔가 이게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유물들을 보면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붙였을까라는 것들, 왜 이 모양을 넣었을까, 왜 이 동물을 넣었을까,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정말 이야깃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으로 우리 아이들과 시작됐지만 아마 주말마다 박물관을 몇 번을 가도 다 못 보잖아요. 정말요. 네, 제가 아까 도서관 나들이 얘기했는데 박물관 나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요즘 박물관에 대한 인기가 예전보다 또 혹시 관심도 많이 커지셨고 그렇죠.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서 저는 볼 때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다 품고 나오셨을까. 품고 나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펼칠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어린이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영감을 많이 받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박물관에 대한 동화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일조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런 뭔가 예사로 보지 않는 힘,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랑 함께 보고 뭔가 품고 나와서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손잡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 대화 소재 너무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책의 힘 같아요, 또 이 또한. 맞습니다. 오늘 박물관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동화책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함께 박물관 산책, 박물관 관람, 박물관 주변을 아이랑 돌면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서 아이들의 상상력, 어휘력도 함께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